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우리 내년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어떻게 깊숙이 개입했냐는 그 정황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는 노동신문에는 일체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에 나오는 것들을 북한 일반인민들이 모두 보기 때문에 여기서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북한과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중상하는 글은 한두 번씩 씻지만 대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주요 기사에는 항상 우리 한국에 대한 우리 대선에 개입한 그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주요 기사입니다. 문매를 자칭하는 망언. 이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즉 야당 후보에 대한 비난을 실은 것입니다. 1일 1논란 드러나는 양파의 실체 7번째, 오늘까지 7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1회, 2회, 3회, 4회에서 7회까지 연속으로 이렇게 쓸고 있는데 드러나는 양파의 실체란 껍질을 벗기면 결핍수록 계속해서 그 추악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국민의힘 당과 국민의당을 비방중상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자에 되어 있지만 제가 한 달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이것은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여기에 10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월 주일날, 즉 일요일은 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는 신문을 발행합니다. 여기 전체 보기에 들어가면 한 달치 노동신문 그대로 기사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이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자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에 논설, 시련을 맞받아 나가는 용적 이민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자, 이런 기사가 일면에 실렸고요. 그리고 구입께서 다녀가신 포전마다의 구수한 나달 향기 넘쳐난다, 이런 뭐 김정은,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글이 실렸고,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전혀 이 우리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 개도 씻지 않고 있습니다. 제1번조선 청년 상공에 뭐 회의가 있었다든지 경제면에 들어가 보면 당정책, 당 결정을 결사 관철할 기세도 높이 계속 분투, 뭐 이러한 혁명과 계급적 자가, 이러한 내용들로 돼 있지 대선과 관련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저기서는 대통령을 뽑는데 저렇게 치열하게 약 한 20명이 나와서 경쟁하는 것, 이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씻지 않죠. 그리고 조선중앙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공업부문, 철도발전 뭐 다 계획을 넘쳐있다는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가을밀 보리심기 결속, 뭐 이러한 것들로 돼 있지. 중앙TV도 마찬가지고요. 자, 민주조선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게 오늘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는 주요 기사 부분이 모두 국민의당 또 야당 후보들을 맹비난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문과 같은 내용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모르는 자가 집권하면 안 된다고 주장. 이건 한국신문, 즉 남조선 서민의 고통을 모른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의 기사를 따서 이렇게 실고, 남조선 각계각층이, 자, 각계가 비난전에만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의 해체를 주장. 곽상도의 아들 특혜 의혹의 남조선 각계의 비난들. 하나는 자기들이 기사와 논평을 실은 것이고, 이 밑은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는 언론들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또 야당 후보들을 비방중상하고 비난하는 내용들, 그걸 한국 언론, 남조선 언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남조선 언론도 윤석열과 홍준표를 공격하는 유승민의 속심 분석 보도, 몽땅 다 국민의당과 야당 후보들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나 여당 후보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달치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여러분 제가 9월 15일이죠. 여기에 또 들어가면 9월 1일부터 다 나와 있는데요. 당연 18위가 모여들기 마련. 다 찍어보면 몽땅 국민의힘
대한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 9월에 자 윤석열의 선거적인 국민 캠프내 상황이 딱 올린 말이다. 오물장엔 쥐파리들이 모여들기 전부가 국민의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 제가 해보니까 9월 1일부터 모두 셈법은 각각 성쌤을 하나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파는 교 아닌 굴뚝에서 모두가 이 지금 이런 후보는 많아서 뭐랄까 이 국민의힘에서 한 10명 정도 나온 후보들을 맹비난 다 이 모든 게 제가 해보니까 38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논설과 논평들을 싣고요. 야, 참 이 제목도 아주 가릴 수 없는 위선적인 실체. 이 몽땅 민심을 기만하는 교활한 술수. 까마귀 아무리 분칠해도 후한 무치. 몽땅 30 매일과 같이 이건 이제 9월 15일부터 여기는 지금 15일, 16일까지 이렇게 싣고 있고요. 9월 30일까지 모두가 이 9월 28일 1일 1일 드러난 양파의 실체 7회째 싣고 있습니다. 문매를 자총하는 망원 이거는 10월 3일 오늘날 실은 거고요. 자승자박 이 모든 것이 다 웅당한 봉변. 참. 여기에는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나 또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 이게 지금 엄청난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을 만도 한데 단 한 개도 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격의 화살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제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초점을 맞춰서 약 40개의 이 논설과 기사가 모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 기사라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보다 빠짐없이 몇 개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 북한. 이미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선중앙TV나 또 이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그것은 아마 끓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대를 이어가면서 3대째 최고 통수권자,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수십 명이 나와서 서로 겨루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야만이 민심을 얻어야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말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아 한국이 저런 나라였구나 저렇게 자유가 있고 누구나 대통령에 나갈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면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가뜩이나 김정은이 가짜다 뭐하다 지금 분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 즉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믿고 공격하고 싶어도 노동신문에 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가짜라는 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실증이 나고 아마 이제는 무관심으로 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도 해오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이 북한 사람들이 가짜라고 저에게 알려준 사진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그들을 만나는 사진인데 왜 이것이 가짜라고 했을까요? 그 동영상도 있는데 말이죠.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만 탄원을 자 어렵고 힘든 부분에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만났다. 이게 김정은인데 이 회의에는 김정은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두 회의에 참석할 때는 모두 마스크를 썼는데 김정은이 만나면서 마스크를 모두 벗고 대화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음성검사하고 신체검사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게 무슨 병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는데 최근 북한의 지금 방역에 최대한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장에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게 하고 기념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썼다가 사진 촬영할 때만 벗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약 한 10분 동안 만나는 중에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김정은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8월 31일자 김정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이 지금 북한에서 동영상이라 자꾸 동영상을 틀면 끊기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9월 28일입니다. 이 김정은과 아까 나왔던 김정은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그 노동자, 탄광에 진출한 노동자들, 정말 병에 정말 먹지 못해서 삐쭉 말란 그 젊은 청년들과 만날 때에는 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북한에서 알려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여러 차례 했더니 북한에서 저에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때 탄광에 어렵고 힘든 탄광 광산에 진출한 젊은 청년들을 만나준 김정은이 대역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김정은의 위상은 떨어지고, 그리고 권위가 손상이 되고 통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짜가 됐던 대역이 나왔던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북한에서 온 저희 탈북민들이나 또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 카리스마를 가지고 통치하던 김일성, 김정일보다 오히려 그 카리스마와 신적인 존재감이 떨어지는 김정은. 그렇게 되면 북한의 통치력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수많은 간부들을 대거 숙청한 것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 보셨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또다시 많은 간부들, 정말 최고의 간부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렸는데, 그 숙청하는 그 자체가 김정은의 통치력,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